지금 이 순간의 역사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경험한 후 기획한 특강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 7주간의 강의를 챕터로 해서 1980년 58 광주항쟁부터 시작한다. 1980년대는 광주의 죽음을 끼고 산 시대였다. 전두환이 뿌린 피를 뒤집어 써야 했던 사람들은 광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젊은이들의 헌신성에 크게 의존했다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렸지만 바위가 깨졌다. 그러나 계란이 꿈꾸었던 꿈만큼 세상은 바꾸지 않았다. 그들만의 민주화였고 그 민주화는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벼랑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 민주화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한다.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야말로 한국 민주화의 성취였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진보 계열이 진전시킨 민주화가 다시 수구보수 세력이 집권하면서 역행하게 되었다. 민주화의 성과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하느냐에 우리 미래가 달렸고 우리 후손들의 내일이 달려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라고 한홍구 교수는 말한다. 그래서 강의와 책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고 명명한 것 같다. 광주의 자식들 그리고 노무현. 한 교수는 광주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현대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가장 많이 규정지은 사건이 바로 58 광주항쟁이라고 말한다. 광주항쟁은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518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58은 우리 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영혼과 마음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광주의 자식들이 생겨나고 한 세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1980년대 광주의 자식들 세대가 상징적으로 마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은 1980년대 광주의 자식들이 주역이 되어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쳤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광주를 완전히 해결했느냐? 광주의 자식들이 온몸을 내던져 열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지금 우리는 광주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까? 광주 항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선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박정희는 1961년에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흔히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 63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에게 이기고 한차 대통령 기간을 갖는다. 그리고 67년 두 차로 대통령 선거에도 재임에 성공한다. 당시 헌법에서는 한 번의 연임은 가능하나 3번은 불가했으므로 박정희는 날치기로 3선 개헌으로 통과시키고 71년에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한다. 71년 대선에서도 승리한다. 72년에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든 유신헌법을 공포한다. 유신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의원들은 3년이 임기이므로 6년을 의원을 유지하려면 박정희에게 충성을 해야 했다. 헌법도 자신이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공포정치와 전 국가의 병영화를 추구한 박정희는 민주화 운동의 뿌리를 뽑기 위해 반상회 같은 세부적인 국민관리 체계부터 긴급조치의 남발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을 만들어 갔다. 이런 식으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자 학생운동이 기운을 잃어버린다. 79년에는 1학기 내내 데모가 없을 정도였다. 79년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예무역 농성 사건이다. 예무역에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을 그대로 두고 회사가 위장 폐업을 한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신민당사로 들어가 농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가 이 농성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신민당 국회의원들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진압 사건으로 김경숙 씨가 사망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활동이 부활했다. 김영삼의 강도 높은 비판에 정부는 그의 의원직을 박탈해버리고 부산과 마산에서는 이런 사태를 보고 들고 일어나며 부마항쟁으로 확대된다. 부마항쟁을 직접 보고 온 김재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지만 박정희는 강경 진압을 하려고 하고 국가적인 큰 재난을 막기 위해 김재규는 차지철과 박정희를 저격하여 죽인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중앙정보부의 부장이 대통령을 저격했으므로 이 사건은 군에서 맡게 되고 보안사가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이때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었다. 박정희가 키워준 하나회의 우두머리 전두환이 야심을 품은 것을 간파한 정승화 참모총장은 전두환과 하나회의 사람들을 인사 조치하려고 했다. 하나회와 전두환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12.12 쿠데타를 일으킨다. 박정희의 죽음 이후 다음 해인 80년 5월에 제주도가 제외되었던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신군부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삼김을 잡아들이는 일부터 진행했다. 김종필은 부정부패로 잡아들이고 김대중은 내란죄로 잡아들이고 김영삼은 가택연금을 시킨다. 김대중의 구속에 전라도에서 반응이 나타났다. 전남대에서 데모가 일어났고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파견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한다. 무자비한 진압은 광주 시민들까지 그들에게 저항하게 만들었고 계엄군은 광주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다. 신군부는 광주항쟁을 북괴 간첩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왜곡해서 발표한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전남도청을 지킨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계엄군에 의해 그들의 저항은 끝이 났지만 이 사건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이후로 학생운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을 거꾸러뜨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적개심이 퍼져나갔다. 그럴 수 있다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공부하고 모택동과 스탈린도 공부했고 나중엔 주체사상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전두환의 신군부를 묵인하고 용인한 미국에 대한 시각도 변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반미의 청정지역이었던 한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게만 보던 시각이 사라지고 미국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 1980년대는 광주의 진실을 알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고 동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학생운동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다. 유신의 아들들, 그들만의 셋이다. 이 장에서는 광주항쟁의 패배 이후 전두환 정권의 등장부터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먼저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전두환 일당은 시나리오대로 다음 작업을 착착 진행해 나간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출범시켰는데 정부 주요 강요들과 군 주요 장성들이 모인 협의체 같은 것으로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이었다. 전두환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정치 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걸었다.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이었다. 자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은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면서 기존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정치인들을 자기 입맛대로 정리하고 다음으로는 입법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삼청교육대 입소 인원을 할당해서 강패도 일반인도 마구잡이로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짐승처럼 사육시키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눈엣가시였던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 전두환은 김대중을 반국가 단체의 수괴로 몰아갔다. 그리고 야당도 직접 만들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든다. 민정당과 민한당을 만들어서 전두환에게 충성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허문도의 아이디어로 나온 언론 통폐합도 단행한다. 이렇게 광주 항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며 탄생한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이른바 3S로 통하는 영화, 스포츠, 섹스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눈을 정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만들었다.
프로야구를 만들고 컬러 방송을 시작했고 과외를 금지시켜서 일반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두 장에서는 전두환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정치적 상황들을 설명해 준다.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육사 동기인 친구 노태우였다. 세 장에서는 노태우 시대를 다루고 네 장에서는 김대중, 다섯 장에서는 노무현, 여섯 장에서는 이명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 장은 대한민국의 야당사를 다룬다. 40년경 전에 발생했던 광주 항쟁의 영향을 받고 새롭게 생겨난 광주의 아들들부터 이들이 힘들게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수구 보수 세력의 재집권한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기의 책이 나옴, 상황까지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이다. 읽어보길 권해드리는 책이다.